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식탁 드로잉 16번째 시간이죠. 가을 풍경을 너무 많이 그린 것 같아서 오늘은 창문을 그려볼까 합니다. 옛날 여행 사진 중에서 찾았는데요. 의외로 정면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림을 제가 다시 그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되게 많이 찍어왔는데 이게 그릴 게 없지? 라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다시 이제 언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골목이 베네치아에서 찍어온 사진 중에서 골랐는데요. 골목이 좁다 보니까 좀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 많지 않고 전부 다 측면에서 너무 올려다본 사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화분 2개인데요. 그냥 큰 화분으로 제가 바꿔가지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분보다 이파리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 화분 라인을 정해놓고서 지워 나가시면서 그 이파리가 내려오는 느낌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십니다. 이 라인이 없으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고요. 올려다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왼쪽 기울기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대부분 난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난간까지도 그려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난간도 마찬가지로 일단 화분보다 크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화분보다 크게 위치를 다 잡아두시고 나중에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크게 어느 정도 늘어지는 모서리 정도는 일부러 조금 살려주시는 게 올려다보고 있는 지금 형태구나 의 느낌을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지우개로 끊어 놓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늘어지는 이파리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생각보다 풍성하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다보기 때문에 창문 안쪽이 지금 보이게 되는데요. 미리 채색하실 때 이렇게 밑색을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헷갈리기 때문에요. 어두워지는 부분, 그늘하고 그림자에는 미리 밑색을 넣어 놓으셔도 어차피 진한 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창문도 초록색이어서 여기 지금 초록색이랑 색이 맞붙으면서 이제 창문이랑 꽃들의 색감이 겹쳐지게 되세요. 초록 중에서 조금 색감이 다른 걸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민트색 느낌이 나는 창문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에 크게 이렇게 벽돌이 있고요. 페인트가 벗겨지는 느낌들, 오래된 건물의 질감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울기를 따라가시고요. 일단은 벗겨진 페인트 느낌을 먼저 이렇게 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에 맞게 일단 벽돌을 슬쩍 연결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서 지그재그로 끊어주셔야지 됩니다. 똑같은 위치에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위치가 다르게 해두시면 이제 채색을 일일이 다 하셔도 괜찮고 앞서 그렸던 방법들처럼 조금 더 스케치 하듯이 가벼운 드로잉으로 라인들을 많이 넣어놓고 라인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조금 색감을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색깔로 양쪽이 너무 넓잖아요. 그냥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안 그리고 원래 이렇게 몰아서 창문 2개를 할까 하였지만 창문 1개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 좀 느낌을 내놓으셔도 괜찮고요. 뭐 여기 이제 그림자가 늘어질 거니까 여기만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손이 굉장히 힘든 방향인데요. 이거 이렇게 약간 비껴놓고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자꾸 틀어지기 때문에 조금 산만하시더라도 도화지를 움직이면서 그려보시면 더 직선하기가 좋습니다. 손이 불편한 방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에서는 수직 수평을 긋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리 어두워지는 부분들 그냥 검게 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 벽돌하고 여기 창문하고는 다른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 정확하게 끊어서 하실 부분들은 애초에 그냥 조금 진하게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안에도 일단 색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빛을 등져서 못 받는 이제 그늘에 해당되고요. 여기 초록 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림자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초록색 위로 그림자 색을 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어두워지는 거 정도 먼저 표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이 진하기 때문에요. 이 안에 명암을 넣고 나시면 이 끝나는 지점을 더 진한 색으로 하셔도 좋고 지금 쓰고 있는 색연필로 조금 진하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려다보고 있고 위에서 빛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 벽돌 밑이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밑에 부분이 조금 뭐 그림자도 있고 그늘도 있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살짝 진하게 음영을 넣어두시면 좋은데요. 이거 전부 다 진하게 하시면 마치 턱수염처럼 되게 묘하게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요 이제 페인트 벗겨진 부분들은 도톰하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부분들에 조금 두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이게 도화지 크기에 비해서 이 어둠이 과하지 않은가 할 정도로 조금 두께 표현을 해주셔야 훨씬 입체적인 그림들을 그리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종이도 다 두께가 있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너무 얄팍하게 그려놓으시면 면의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러시다가 뭐 벽돌에 살짝 색감을 브라운 계열이랑 회색을 쓸 거니까요. 조금 색을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다 정갈하게 벽돌이 있지 않고요. 막 떨어져 나간 부분도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너무 크네요. 그냥 갈까요? 이렇게 하고 풀이 들어올 자리를 남겨놓고 여기 밑에 이제 화분이 있는 난간을 진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막 섬세하게 색감이 아무래도 섞이게 됩니다. 이제 밑에 있는 화분색을 밝게 가면 그래서 여기 화분 색깔을 먼저 하고 이 난간을 마지막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기가 좋습니다. 전 그냥 할래요. 화분색을 못 정했거든요. 여기 지금 풍경에서 보면은 실제 사진에서는 보통 여기 화분이 테라코타 느낌의 주황색, 갈색 화분이 많은데 이 창문은 다 초록색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분은 원래 사진에서랑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어두워지는 부분에 미리 음영을 조금 넣어보시면 더 구별하기가 좋습니다. 일단 그림자 라인도 크게 잡아두고요. 이게 이제 그림자가 조금 클수록 그다음에 물체하고의 간격이 벌어질수록 조금 오후 시간대로 늘어지는 느낌이 나게 돼서요. 이 그림자 길이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조금 날씨 분위기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이제 기본 스케치 끝입니다. 빨리 하셨죠? 이번에는. 그래서 살구색, 여기 이제 살구색 벽이 많아가지고요. 여기 페인트 벗겨진 벽에 살짝 사용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태를 스케치하고 뭐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요. 배경을 꼭 완벽하게 다 채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넓은 면적을 채색할 때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어디까지 그릴 건지 이렇게 대충 정해 놓고요. 거기 안을 직선으로 채색을 합니다. 뭐 똑같은 색으로 같은 방법으로 해도 좋고 약간 색감을 바꿔서 얘는 좀 핑크인데 좀 어두운 색 할까요? 영역이 겹치게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나가면 겹쳐지는 부분에서 색감이 혼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색을 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색깔, 지금 두 개가 섞인 색, 이 색 이렇게 나오게 돼서요.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막 다 똑같이 채우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덜 수 있고 뭔가 사실 벽면이 막 완벽하게 칠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좀 얼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기가 좋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쓱 영역을 정해두고 선들이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중첩의 효과가 또 색연필의 매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모양을 쪼개놓고 겹쳐서 들어가 보세요. 그 대신에 선을 밀착해서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이때 선 간격이 막 급하게 벌어지시게 되면 굉장히 산만해지고 겹쳐진 선들이 나중에는 그물처럼 남게 됩니다. 그물망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영역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밀착하는 선들로 마무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보다 조금 밑에를 무거운 색감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거 선 연습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비슷한 계열들 조금 이제 파스텔 톤에서 비슷한 색들을 사용해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채색을 하더라도 또는 이제 그려놓은 영역에서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채색을 완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에서 영역을 나눠서 채색하는 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문을 칠해 볼 건데요. 문도 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균일하게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도 그냥 이렇게 쪼개서 같은 색이어도 쪼개서 해보시면은 겹쳐지는 부분에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디까지 할 건지 영역을 정할 때의 선이 너무 진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세게 해놓으면은
그거를 커버하려고 더 힘을 줘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색감으로 간다기보다 무조건 진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두고 약간 그린을 섞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에 이제 비있는 흰색으로 남는 곳에 이거는 거의 이제 민트색에 가까운 초록색에 조금 더 파란색이 섞인 색들, 그다음에 연두색 계열 색들로 문을 해주고요. 더 밝은 연두색이 있으면 사용하셔도 좋고 조금 노란색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결이 보통 나무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돌리시면서 별로 표시가 안 나네요. 살짝 결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생기는 문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표현을 위해서 조금 진하게, 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그림자가 내려온다 하시면 윗부분을 조금 진하게, 마지막에 보라색이나 진한 회색, 브라운으로, 여기 이제 테두리에 사용했던 브라운으로 한 번 더 거기를 어둡게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화분은 일단 주황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난간 사이로 보이는 화분에 색감을 넣어두시고요. 일단 한 겹만 넣으세요. 그리고 초록 이파리가 그려질 자리를 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더 진한 색, 약간 이제 탁해져야 되기 때문에요. 브라운 계열 색으로 음영을 표현해야 돼서 너무 진하게 두껍게 채색을 해두시면 나중에 명암 넣을 때 완전히 애먹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벽돌에 조금 색을 넣어볼까요? 벽돌도 회색도 써보시고, 회색이 사실 굉장히 멋있는 색이지만 그림 안에서 어떤 때는 너무 텁텁한 느낌을 줄 때가 있어서요. 전부 다 회색으로 채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 구획을 나누듯이 이렇게 채색을 해두었습니다. 조금 칙칙한가 하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이 파란색이 약간 오버할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써볼게요. 살짝 쓰고, 이제 더 밝은 브라운을 함께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밝다. 배경에 들어오는 색들은 너무 진하지 않고 비슷한 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색감을 썼는데 예상 밖으로 너무 밝은 색이 나왔다 하시면 회색으로 덮어버리시면 됩니다. 다 덮지 마시고 조금 반만 덮어주시거나 이렇게 조금 남겨두고 덮으시면 다양한 색을 쓴 것의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대망의 꽃화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먼저 그리시는 게 좋고요. 약간 동글동글 하잖아요, 꽃들이. 그래서 모여있기도 하고, 앞쪽이 늘어지기도 하고, 그냥 지금 배경 했어도 외곽에 툭 찍어서 멀리 나가는 꽃잎들도 해보셔도 좋습니다. 엄청 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하시면서 너무 뾰족하게 되지 않도록 약간 둥글리는 느낌으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초록에 좀 묻히는 꽃도 있어야 돼서요. 미리 꽃자리를 만들어 두시면은 그 나머지 부분을 초록으로 채우면 돼서 훨씬 더 수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특히나 이제 사진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하셔야 그 사진에서의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느낌 내기가 좋습니다. 살짝 핀 꽃도 있고 늘어지거나 아직 봉우리, 꽃봉우리인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톡톡 점 찍어두시 해두시고, 멀리서 한번 보시면서 꽃의 개수를 정해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동그랗게 해버리시면 다 나를 보는 꽃이 되니까요. 여러 방향의 타원으로 그리는 느낌을 내보셔야 좋습니다.
사이즈도 다르게. 요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이제 빛 받은 부분의 이파리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그냥 거의 다 채우신다 생각하고 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서 진한 색으로 좀 어두워지는 부분, 줄기가 좀 뻗어나가는 부분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꽃보다 바깥쪽으로 늘어진 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생각해서 찍어주세요. 이땐 정갈하게 막 차분하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막 지그재그로 칠하셔도 좋고 꾹꾹 눌러가지고 점 찍듯이 들어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때는 색연필을 안 돌리고 하셔야지 더 좋습니다. 바깥까지 그냥 끌고 나오셔서 좀 그린의 느낌을 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다가 여기에 더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또 톡톡 찍으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아이고. 빈 공간이 조금 남아도 좋습니다. 바깥으로 좀 끌고 나와서 툭 찍어서 이파리 느낌을 좀 거리가 있더라도 내보셔도 괜찮습니다. 막 아주 가느다란 애는 멀리서 보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중간 진한 색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완전히 진한 색으로 확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두 가지 색 정도여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꽃 밑에가 대부분 어두워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위가 진하고 이 밑에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진한 색을 쓰실 때는 이제부터는 조금 신중하게 형태를 잘 살펴보시면서 다 진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밝음을 유지하시면서 이쪽에 어두움이 넘어오도록 채워주세요. 이거 똑같이 채색하시다 보면은 이제 밝은 데는 다 사라지고 막 어두움이 크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느낌이 안 나니까 밝은 색도 쓰고 진한 색도 쓰면서 전체의 흐름을 놓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영역보다 어두운 영역이 더 조금 적게 나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터치도 약간 연두색으로 쓸 때보다 조금 작은 터치들, 점도 조금 작게 찍으시고요. 밑에 위주로 넣어주세요. 밝은 데도 있긴 있어야 되니까요. 이때는 살짝 톡톡 여기 문 있는 데도 살짝 넣어줄까요? 그래서 색연필을 너무 짧게 잡고 그리시게 되면 전체의 흐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림하고 계속 가까워지고 몸이 숙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있는 그 부분만 너무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잡으시고 긴 선, 짧은 선, 약간 진한 선들을 이 정도 연필 잡기에서 다 표현하실 수 있어야 좀 수월해지십니다. 참 이 초록과 빨강색의 조화는 언제 그려도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밝은 영역을 넘어가지 않게 채색을 해두시고요. 더 밝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연두색을 쓴 공간에 노란색을 조금 얹어주시면은 더 밝은 연두 느낌을 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형광 노란색이 있는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형광색을 조금 사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사진 찍으면 안 나오는데요. 그냥 원화 안에서는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또 내주는 새로운 매력이 있어서요. 형광색 색연필들도 혼용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내기선도 살짝 넣어주고요. 여기에 그림자를 보라색을 혼용해서 회색과 보라색을 혼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조금 파란 느낌은 오히려 굉장히 맑은 날에 그 쨍한 햇빛 느낌을 더 잘 살려주기 때문에요. 반사광, 그림자, 그늘 안에서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요거보다는 채도가 낮은 보라색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라색은 조금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아까 그늘 부분 그리고 그림자 부분에서 사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림자까지 연결해서 한꺼번에 채색을 해두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톤으로 한번 덮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창문에 갈색 장식이 있습니다. 장식까지 표현해 주시고요. 회색이나 브라운으로 이 밑에를 한 번 더 덮어야겠습니다. 너무 잘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이렇게 그림자를 하시면서 이 화분에도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 이파리 모양을 조금 따라오시되 거리감이 있게 바로 밑에 생기는 그림자보다 조금 멀리 향해서 나가 있는 그림자 느낌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얗다 보니까 너무 밝은 느낌이 있다 하시면 아까 여기 배경에 사용하셨던 색연필로 고기를 여기가 색깔이 무거운 게 좋네요. 거기가 화이트여서 너무 갑자기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림자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림자는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밝아지니까요. 외곽을 너무 딱 요 이파리들 모양에 딱 맞게 끊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좀 막 얼버무려져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게 그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브라운 색깔로 테두리를 하고 16번째 식탁 드로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하나 그리는 것도 재밌네요. 저만 재밌었을까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기대해 봅니다. 식탁 드로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